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태풍도 찾아올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달까지 모두 끝났어야 할 수해복구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곳이 전남에서만 1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대장이 뚫리는 사고를 당했는데 병원 측의 사고 대처가 허술해 더 큰 화를 부를 뻔했습니다. 경찰이 심야 음주 단속뿐만 아니라 기습적으로 대낮에도 음주 단속을 벌여 7명을 적발했습니다. 장성군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던 평동 포사격장 이전 사업이 국방부의 용역 결과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나옴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남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복구를 아직 못 끝낸 곳이 많아서 전남 지역에만 10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주말부터 또 장맛비가 쏟아진다는데 2차 피해가 걱정입니다. 첫 소식 조현성 기자입니다. 작년 여름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방파제 일부가 부서져 내린 여수 죽포항.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까지는 복구 공사가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된 일정 지연으로 앞으로도 2달 정도가 더 지난 후에야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복구 공사가 채 끝나지 않은 채 또다시 장마와 태풍을 맞이해야 하는 현장은 모두 9곳.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태풍이라도 불게 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복구 공사에 투입된 예산도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 발생 이후 짧으면 석 달, 늦어도 6개월 안에 시작해야 하는 공사는 토지 보상과 같은 행정 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늦어지기가 일쑤입니다. 피해 난 부분만 해버리면 저희들도 매년 여름 안에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토지 매수하고 흘러가니까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강제로 막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지난해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재난 발생 현황과 예방 조치, 재난 관리기금 적립 현황 등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주민에게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 결과 광주는 동구, 전남은 담양과 구례, 완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장성군의 반발로 이전에 어려움을 겪던 광주 평동 사격장 이전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장성군의 동의 없이도 사격장 이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국방부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60년 넘게 육군 보병학교 등 6개 부대가 포사격장과 전술훈련장으로 사용한 곳입니다. 650만 제곱미터 넘는 땅이 개발 불가능한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포사격장 이전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이제 군인들이 그냥 이렇게 사갖고는 그냥 강제로 사갖고는 못 벌어먹게 게 그 안에는 대면서 벌어먹었는데 한 15년도 넘고서 안 본 제가. 육군교육사령부가 포사격장 이전과 관련한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장성보병학교 종합훈련장 안으로 사격장을 옮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종합훈련장 시설을 재배치해서 기존 훈련장 안에서 포사격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격장 이전을 위해서 추가로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져 장성군과의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소음 등의 민원을 의식한 장성군의 반대 여론을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얼마나 더 발생이 되겠는가, 그런 부분이 우리가 기초적인 어떤 조사를 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주시는 포사격장 이전과 함께 동백훈련장을 영광군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해서 이 일대를 산업단지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대장이 뚫리는 이른바 천공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대장 속에 있던 내시경 기구가 대장 벽을 뚫은 것인데 병원 측의 사고 대처도 허술했습니다. 송정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54살 임모 씨는 보름 전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직장 건강검진 대장 내시경 검사가 끝나고 마취가 풀릴 무렵 참을 수 없는 복부 통증이 몰려온 것입니다. 임 씨의 대장에 들어간 내시경 도구가 대장 일부를 관통한 상황이었습니다. 배는 그대로인데 팽창, 수축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꼬이고 차에서도 어깨가 저 혼자 뒤에 이렇게 꼬꾸라졌는데 우측 어깨가 엄청 아파가지고. 의료사고 이후 병원 측의 사후 대처도 허술했습니다. 내시경 검사 도중 대장에 구멍이 난 임 씨는 승용차를 이용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4시간에 걸친 봉합 수술을 받은 임 씨는 수술이 늦어졌다면 위독할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임 씨가 책임을 묻기 위해 병원 측에 연락했지만 당시 검사를 담당했던 의사는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잠적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병원 측은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대장 구조가 특이해서 일어난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들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발견해가지고 사고를 어떤 대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 미안하지 않느냐. 그나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대장 내시경 관련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대장의 구멍이 뚫리는 이른바 천공사고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시경 전문의가 검사를 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복부 통증이 심할 경우 검사 중이라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주차빌딩 4층에서 이 병원 수련이 32살 조모 씨가 모는 아반떼 차량이 12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목을 다친 조 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 3층에서 4층으로 오르던 중 반대편 차량을 피하다 급발진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조 씨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차장 CCTV 화면과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없애겠다며 한 달 전쯤에 신고 보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얼마나 실적을 거뒀나 봤더니 단속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여름 행락철이면 경찰의 음주 단속이 더 바빠집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음주운전의 27%가 6월에서 8월인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또 휴가철이고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보다는 시원한 야외 생활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게 음주운전이 많이 증가한 걸로. 경찰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막겠다며 내놓은 건 음주운전자 신고 보상금 제도. 음주운전자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해 검거까지 이어지면 3만 원의 보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난달부터 목포와 여수 등 5개 시에서 시범 운영한 한 달 동안 참여 건수는 53건. 그러나 실제 음주운전 단속과 검거로 이어진 건 16건에 불과해 이 기간 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의 5%대에 그쳤습니다. 10대 중 6대는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달아난 뒤였고 어렵게 의심 차량을 따라잡아도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시내권은 도심이 골목이 복잡하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해도 관할 경찰서에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보상금을 타는 절차마저 까다롭습니다. 경찰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전남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오늘 하루 광주 시내 곳곳에서 기습 낮 시간대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7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4일 광주시 광산구에선 대낮에 술을 마신 주부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냈고 지난 7일 서구 금호동에서는 만취한 주부가 운전하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가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내일이 삼복더위의 시작인 초복입니다. 몸보신 음식들 많이 찾으실 텐데요. 기존에 많이 드시던 육류 대신 과일과 채소는 어떨까요? 김난희 기상캐스터가 소개합니다. 초복을 앞두고 이열치열 여름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워낙 식구들이 닭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내일 삶아서 먹으려고요. 그래갖고 닭 구입했어요. 삼계탕이나 전복, 이런 특별 보양식도 좋지만 이 긴긴 무더위를 이기려면 일상의 음식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여름 보양과일의 대표는 매실과 수박. 매실은 유기산이 풍부해 피로를 풀어주고 식중독이나 배탈 예방에도 그만이고요. 수분 함량이 높은 수박과 오이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 갈증을 해소해주고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마시는 물에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오미자나 맹문동은 일상에서 우리가 진액을 보충해주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데요. 특히 이런 여름철에 땀으로 우리가 진액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갈증도 나게 되고 일사병이라든지 열사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위에 습도까지 높아지는 이번 주말, 여름 보양식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30도 안팎의 더위가 있고요. 소나기가 오락가락해서 불쾌감이 드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 내내 작은 우산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오비 맥주가 식품용 가성소다 희석액이 섞인 것으로 추정되는 오비 골든라거 제품을 자진 회수합니다. 회수 대상은 오비 맥주 광주 공장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생산된 오비 골든라거 5만 5천여 상자입니다. 회사 측은 광주 공장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체에 무해한 식품용 가성소다 희석액이 혼입됐지만 제품과 기업 신뢰를 위해 자발적 회수를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순 출신의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 선수가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용대 선수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고 있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고성현 선수와 함께 남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이로써 이용대 선수는 혼합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배드민턴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광주 지역 미술인들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미술협회 광주시지회는 성명을 내고 문화전당이 제 기능을 발휘해 정착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문화전당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화부가 직접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 예총과 광주 민예총도 문화전당 법인 위탁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등 정부의 직접 운영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민주당이 광주에서부터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광주를 시작으로 대전과 부산, 서울 등 4곳에서 순회 공청회를 열어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또 공청회를 마친 뒤 전 당원들의 투표로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광주 공청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할 광주광역자활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자활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 프로그램 개발과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 교육훈련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현재 광주에는 9곳의 지역 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광역센터는 지역센터들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부동산 매각 작업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통해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기존 부동산 중 일부를 토지주택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이 가격을 조정해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매입기관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설립 등 다양한 매각 방식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9개 기관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